품격을 지키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품격이라기보다는 네. 뭐 조금 생각의 차이가 있고 다름이 있다고 해서 그걸 야당 때처럼 뭐 여과되지 않고 마구 쏟아내서 국정 운영에 뭔 도움이 되겠습니까? 저한테는 다 말씀하시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동료 의원들끼리 이런 건 좀 아쉽다. 네. 그러니까 밖으로 세워 나가지 않게 네. 그렇게 의견을 수렴하고 또 혹시 가능하다면 뭐 청와대나 부처에 이런 건 내 생각엔 조금 아쉬운데 라고 드러내지 않게 물밑으로 얘기를 한 게 맞지. 뭐 조금 차이 있다고 해서 그걸 온 동네 뭐 그냥 출연해가지고 들이밀고 떠들어대고 역시. 예, 그거는 뭐 예. 아 근데 지금 그런 의원이 계신가요? 나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오늘 처음 보시는 거죠. 그리고 이게 뭐 특별한 의견 이런 것보다도 사실은 이제 저희가 힘을 한 곳으로 모으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들인 것 같아요. 힘을 한 곳에 모아서 다 밀고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힘이 좀 버겁고 또 이제 야당에 대해서는 저희는 할 말이 훨씬 많지만 여당의 이제 작은 모습들에 대해서 야 우리가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거 아니야 이런 문제니까요. 뭐 그리고 또 예를 들어 지금 뭐 장관 후보자 청문회 대기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뭐 살짝 간을 봐요. 여당 의원들이나 기자들이. 그때 아유 이건 좀 힘들겠는데 어쩌겠는데 하면은 여당에서도 벤치나 기자들이 뭐 예, 또. 이렇게 되고 그게 커져가지고 결국은 낙마하는 큰 사유로 됩니다. 예, 그걸 그렇게 여과 없이 함부로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자기 정치하는 거지. 예, 옳지 않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야당 국회의원에서 이제 집권 여당 국회의원이 됐는데 집권 여당 국회의원으로서 하고 싶은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우선 우리 국민들이 지난 겨울 내내 그 북풍 한설 몰아치는 광화문에 초 한자로 들고 예. 무려 몇 달을 그렇죠. 예, 지켰습니까 광장을. 그때 염원이 뭡니까? 이게 나라냐라는 거였죠. 그래서 나라다운 나라가 우리 선거 대선의 모토였고 그렇다면 이제 국정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집권 여당의 일원으로서 나라다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모든 그 미비점을 찾아보고 보완하고 또 정부가 잘하면 박수치고 잘못하면 뒤로 꿀밤 때리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겠죠. 예. 예. 그 박근혜 정권 때 이제 청와대에 계셨었는데 이번에 그 문재인 대통령이 민정수석을 조국 수석을 임명하면서 평가가 뭐 당연히 우리 쪽에서는 뭐 신의 한 수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지만 야당에서는 계속 그걸로 꼬투리를 잡고 빌미를 잡고 지금은 무슨 뭐 그 조국 수석 내려와야 된다 이런 식으로 문자 같은 경우로 뭐 조국 조짐에 떠드는 날 이런 식으로 자기들끼리 문자 예, 보내고 어저께 있죠. 그렇죠? 김 누구더라 그 여성 의원님 운영위에 예 그분이 그러면은 청와대에 계셨던 분으로서 예. 신의 한 수라고 평가하는 건 어떤 의미에서 그런 것이고 야당은 왜 그렇게 조국 수석에 대해서 반대하는지 한번 평가를 좀 부탁드릴게요. 신의 한 수라고 하는 거는 통상 그동안에 이명박 박근혜 9년 동안 네. 민정수석이라 하면은 계속 검찰 출신들 이 뭐 고정적으로 보임되는 걸로 그렇게 여겨졌죠. 그리고 가서 하는 짓은 또 뻔한 짓거리였고 대통령이 그 권력기관을 운용하는데 뒤에서 그 역할을 하는 그런 거였고요. 왠지 이미지가 칙칙하잖아요. 뭔가 음험하고. 근데 우리 조국 수석은 뭐 그런 칙칙한 거하고는 전혀 거리가 있죠. 굉장히 일단 잘생겼고 프레시하고 또 그동안의 모든 활동을 다 SNS나 방송 등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해왔던 분이고 그동안의 민정수석이 어둠이었다면 요번에 조국 수석은 밝음이죠. 그리고 또 그동안에 계속 얘기를 해왔던 그런 일관된 논지가 이게 나라냐라고 생각을 했던 1700만 국민들하고 예. 거의 일치한다. 싱크로율이 대단히 높다라고 해서 열광을 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저 사람 같으면 검찰이나 다른 그 이해관계에 이끌리지 아니하고
정말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그 핵심 부서인 민정수석실을 제대로 이끌어줄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어서 그렇게 열광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반대로 그 어떤 사람이 민정수석으로 왔어도 청와대 간부들 중에서는 핵심 참모들 중에서는 뭐 가장 포커싱이 되고 항상 난타를 당하는 것이 민정수석 자리입니다. 근데 더군다나 조국 수석은 문재인표 적폐청산의 아이콘이라고 할 만하죠. 그렇기 때문에 조국 수석의 흠집을 내고 또 표리부동하다, 과거와 다르다. 예. 이때까지 네가 얘기했던 거와는 전혀 딴판이네. 예. 너도 어쩔 수 없네. 그렇게 자꾸 생채기를 내면은 결국은 그게 우리 문 대통령 이 국정수행 지지도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크게 작용할 것 같다. 그런 판단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조국을 흔들어서 결국은 문 대통령까지 흔드는 그런 모양새 같은데. 두 그렇죠. 분은 예. 근데요, 저는 아까 조응천 의원님도 야당 시절에 우리가 야당 시절에 누구보다 앞장서서 대여 투쟁을 잘 하신 분인데 이제 여당 의원이 되다 보니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내가 국정 운영을 하는데 능동적인 역할을 하겠다 말씀하셨듯이 저는 뭐 그 교수로서의 조국 교수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서의 조국 수석은 사람은 같지만 역할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역할이 달라졌을 때 그 역할에 맞게 뭐 대응하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뭐 그게 인지상정인 것이죠. 근데 이게 한 번 더 생각하면 이런 거잖아요. 지금 뭐 우리가 또 이후에 이야기해 보겠습니다만 운영위의 조국 수석의 출석 이런 문제. 근데 가령 조국 수석이 출석한다고 치고 말입니다. 조국 수석 출석하고 더 나아가서 뭐 우리 조현옥 인사수석 출석하면 그럼 이제 뭐 추궁하겠죠. 이런 거 문제 아니냐. 근데 그 다음엔 뭘까요? 그 다음은 대통령이 사과해라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렇겠죠. 그럼 대통령이 사과하면 그 다음은 또 뭘까요? 그럼 민주당 니네들도 책임이 있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 다음은 뭘까요? 이 정권은 문제다. 이렇게 가는 프레임의 첫 단추 같은 거예요. 그래서 조국 흔들기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이제 실제로 그럼 조국이 사과했으니까 우리가 국정 운영에 흔쾌히 예를 들면 협력하겠다. 그게 아니죠. 그거라면 뭐 저희도 뭐 조국 수석 출석하는 게 뭐 이렇게 뭐 되게 뭐 엄청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서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자 조국 수석이 사과했으니 예를 들면 출석했으니 대통령도 그러면 나와라 이런 식으로 가는 프레임의 첫 단추라는 우리가 명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방금 그 강 대변인께서 국회 운영 얘기했었는데 두 분 다 국회 운영에 출석하셨죠. 네, 예. 어저께. 네. 출석했었고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여야가 합의해서 열었던 겁니까? 아니면 야당만 먼저 열었다가 여당이 합류한 건가요? 제가 이제 그 부분 약간 설명을 좀 드리면 이게 국회법에 보면 국회법 49조에 보면 위원장은 각 당의 교섭단체의 간사들과 함께 협의해서 일시와 그 운영위원회의 개최 일시 뭐 시간 그리고 그것들을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이 무시된 거예요. 왜 무시됐냐? 우리 국회 운영위원회는 보통의 당 원내대표와 원내수석 부대표가 참석하고 원내 지도부가 참석하는 게 국회 운영위원회입니다. 근데 우리 당은 박홍근 의원이 이제 가령 원내수석인데 수석이 간사로 뽑히는 과정이 있어야 간사들하고 협의해서 이 개회와 열시를 연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협의하지 않고는 이야기가 전혀 된 적이 없이 일방적으로 위원장이 뭐 개최 요구에 의원들이 있어서 요구를 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그렇게 해서 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안건도 합의를 했어야 되거든요. 근데 안건이 없어요. 저는 국회의원 되고 나서 처음 봤어요. 이번 제1차 국회 운영위원회 회의 안건 없음. 어제 저희 안건이 없어. 어제 저희가 운영위 회의장에 들어가니까 민경욱 의원이 이제 혼자서 발언을 한번 막 시작했어요. 네. 듣다 보니까 이건 뭐 아예 KBS 아나운서처럼 뭐 이만큼 들고 와가지고 성명서 읽듯이 그냥 막 낭독을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방향이겠죠. 뭐 워싱턴 얘기도 하고 뭐. 아니 지금 이 뭐 하는 거냐. 그랬더니 의사진흥반은 이런 내용이 어떻게 포함이 되냐. 그랬더니 그때 정우택 잠정적 위원장이 이건 자유발언이다 라고 하더라고. 근데 제가 자유발언이란 거는 국회에서 들어본 적이 없어요. 되게 보면은 안건과 관련해서 발언을 하고
그 사이사이에 의사 진행과 관련해서 하는 의사 진행 발언. 아니, 우리 누님, 네. 최민희 의원님. 들어보셨어요? 자유 발언. 정식으로 개최된 상임위에서 자유 발언을 하는 거야. 없어요. 처음 네, 들어봤어요. 이 부분은 또 국회법 60조에 의거해서 이것도 불법입니다. 네. 위반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국회 발언은 각 당이 상의해서 간사들이 상의해서 15분 이내로 하는 것들을 위원장이 조정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당 한 번 하고 야당 한 번 하고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해서 자, 뭐 3분에서 5분 사이로 해라. 자유 발언은 최초의 일이에요. 그래서 한 열 몇 장 써갖고 와서 읽는 거야. 그냥 기자회견문처럼. 그러니까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우리 박홍근 수석이 앉자마자 그 문제 제기를 했고 가만히 있으세요. 이제 이러면서 그 어제 그러니까 뭐 늦게 불성사나운 모습이 왔더니 된 거죠. 늦게 와가놓고 뭔 소리냐. 그러면서 계속 읽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막 그러니까 그럼 니네들도 자유 발언해라. 그래서 어쨌든 우리도 발언을 해서 이 부당함을 알려야 되겠기에 말은 하는 거지만 자유 발언 얘기를 하면서도 자유 발언 이게 뭐냐. 나 정말 그러니까. 듣도 보도 못한 거야. 그래서 어이없어가지고 여당 의원들이 그렇게 하려면 정론관 가서 해라. 그렇죠. 그랬더니 예. 늦게 온 주제에 뭐 하는 거냐 이런 식으로 이제 예. 공방이 오갔다고 그랬는데 그 민경호 의원 청와대 대변인 출신이잖아요. 네. 혹시 같이 근무했었습니까? 예, 윤창중 대변인이 그런 사건으로. 그러니까 출범하고 한 2달 네. 정도 있다가 날라갔잖아요. 네. 그 후임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2013년 아마 5월경에 왔고 그래서 제가 날라간 2014년 4월까지 약 1년간 같이 했었네. 같이 근무했죠. 그분이 그 KBS하고 청와대하고 동시에 적을 하루 동안 둬서 그러니까요. 문제됐고 그것도 문제지. 사실 네. KBS 앵커 하다가 바로 그날. 바로 갔는데 네. 양쪽에 적을 둔 거죠. 하루를. 그래갖고 문제가 됐었고. 세월호 브리핑하면서 또 웃어서 또 문제가 그렇죠. 됐어. 이것 근데 때- 그분이 뭐 아니, 마술을 정말 잘해. 마술요? 마술. 뭐 이러면 아니 진짜. 아, 이런 거 재밌다, 이런 거. 불이 확 나오고. 진짜요? 실제로 마술을 그러니까 잘해요. 비둘기 말고는 다 나와. 평소에 비둘기를 준비를 못 할 거니까. 어제 마술쇼를 차라리 하지 그랬어요. 마술도 잘하고 참 뭐라나 애교도 있고. 아, 회식 자리에서 마술쇼 보여주고 이러나 보죠? 그러죠. 그러면 또 막 까르르대고 막 그래. 그리고 와이당도 잘하고 정말 프렌들리한 분이야. 근데 어저께 나 깜짝 놀랐어. 와, 졸제 반민주 투사가 돼가지고 야, 막 선봉에 서서 그런 거 보고 깜짝 놀랐어. 말은 다 선봉에 서서 민주 들어갔는데 반민주 반민주 투사의 아니 선봉. 민주당에 반대하는 거니까. 예. 계속 하지 아까 얘기하다가 중간 됐잖아. 아 그래서 이분 때문에 이경재 방통위원장이 날라갔죠. 아, 그래요? 예, 이분 이게 때문에 어떻게 나온 된 거예요? 거냐면 그 방통위 국감할 때 저희가 물었어요. 민경욱 대변인이 이렇게 KBS 앵커 하다가 바로 청와대 대변인으로 가는 거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더니 이경재 방통위원장이 나이가 드셔서 그러신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갖고 그거를 이제 BH에서 말하자면 문고리 3인방에 보다가 경로했다는 거죠. 예. 그래갖고 이경재 위원장이 잘렸어요. 그러고서 이제 국회 잘리고 인사하러 오셔서 저하고 저한테 당신의 그 질문에 내가 제대로 답해서 잘렸다. 아, 그러셨어요. 아니 이경재 위원장은 방통위가 그 대단히 중요한 자리인데 그렇죠. 자기는 그 중요성을 잘 모르고 갔던 것 같아. 나중에 친박 보훈 인사였죠.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아니 뭐 장관도 아니고 뭐 위원장이 뭐야 이거 뭐. 그래가지고 막 입이 서너 발 나와 있었지. 그래서 약간 짝다리 짚고 껌 좀 씹고 원래 좀 그랬어요 그때. 그래서 말을 좀 우리 구미에 맞는 야당 구미에 맞는 답변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그게 결정적이었고 근데 경로했다 그랬어요. 이경재 위원장이 이제 국회의원 출신이기도 하고 집합 보훈 인사로 들어갔는데 문고리 3방이 세긴 세네요. 한마디 날려버리네. 아 세다니까. 엄청 세지. 근데 왜 문고리들 중에 두 분은 왜 아직도 그러니까. 안 이렇게 들어갔어요. 옥체 보존하고 계세요? 10월 29일 날 작년 10월 29일 날 정호성이 집이 압수수색됐죠. 네. 그리고 10월 30일 날 최순실이 들어왔고, 그리고서 구속이 11월 1일 날인가 됩니다. 정호성도 고직 후에 되고, 그리고선 11월 6일인가 이제만 안봉근 집을 압수수색해요.
그 사이에 다 다 없앤 거죠. 가능성은 없습니까 앞으로 그러면? 그래서 제가 청와대 경대가 증거의 보고다. 저기 들어가야 된다. 계속 얘기했잖아요. 청와대가 근데 파쇄기 수십 대 사가지고 달달달 다 갈아버리고 디가우징하고, 응? 우리 저 황교안 대행이 정말 빛나는 업적 아닙니까? 네. 예, 그거 그다음 특검 수사기관 그 연장 안 해주고 이 정도면 많이 묻다. 고마해라. 그래 한 거. 근데 그런 증거를 다 없애도 네. 경찰 인사 개입 이런 문제는 뭐 증언이라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그건 제가 있잖아요. 내가 몇 번 얘기를 해도 알겠습니다. 그 국회 운영위 얘기하다가 이렇게 문고리 사회방 얘기까지 나왔는데 국회 운영이 이제 야당에서 조국 수석을 출석해라. 망신주기 이렇게 하려고 그런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죠. 요거 과거에 민주당이 야당일 때도 몇 번 있었지 않습니까? 출석해라. 출석해라. 네, 그건 제가 잘 알죠. 운영이 했으니까. 그때 그 김모 수석은 운영이 출석하려니까 출석 안 하고 그만뒀잖아요. 김영환. 네, 그분은 안 나왔고 그래서 그리고 우병우도 출석 요구 아니, 한 번도 안 했고. 한 번도 안 나왔어요. 더군다나 정진석 그 당시 운영위원장이 출석 요구 받아들여서 이제 출석하라고 그랬어. 그리고 안 나오면 고발한다고 그랬어요. 결국 고발했죠. 뭐 우병우 수석이야 전 수석이야 그거 출석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뭐 너무나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자기 개인적으로 관련된 어떤 그 불미스러운 일 그건 마땅히 나와가지고 그건 얘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공무 중에 한 건데 이게 상당히 보완을 요하는 거. 뭐 그런 거는 사실상의 양해가 좀 이루어졌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참여정부 민정수석 때 나갔었죠. 그때는 운영이 법사위 나갔고 또 어디 나갔더라? 뭐 하여간 많이 나가셨어요. 그리고 전해철 수석도 나갔고. 이제 그게 그렇게 나간 전례가 되니까 이명박근혜 정부에서는 나간 적 없다. 그러면 또 옛날에 우린 나갔다. 나와라. 뭐 그렇게 했죠. 그렇게 한 건데. 어쨌든 커뮤니티에선 이런 말도 있어요. 조국 수석이 나오면 망신주기로 불러내려고 했는데 나오면 뭐 그냥 인기가 더 올라갈 올라갈 거라는 것이다. 그런 그 커뮤니티 얘기도 있어요. 김상조 위원장처럼. 네. 아니 근데 이게 망신주기 외에는 다른 의미가 별로 없는 게 나와서 실제로 인사 문제나 이런 것에 대해서 따지고 물을 게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도 박근혜 정부가 남은 인사 자료가 하나도 없는데 넘겨준 자료가 무슨 기반에 있어갖고 지금 진행한 문제가 아니고 이랬기 때문에 정치적인 공세에 이미 너무 명확한 정부 일이라는 출범한 지 2달도 안 됐는데. 아니, 그러니까 뭐가 있겠어? 야당이 너무 지금 자중질환 아닙니까? 내부적으로 문제가 너무 많잖아요. 네. 예. 그 대선 패배 책임론, 그다음 그로 인한 당 개편, 재편, 또 현재 지지율이 10% 밑인 경우가 많죠. 이런 내우를 밖으로 돌려가지고 김빼기 하는. 그때 김영환 수석이 불참한 거 그게 정인의 문건 나 때문에. 때문에. 예. 정인의 문건 때문에 오라 나 그랬던 때문에. 거죠. 예. 그렇게 해서 김기춘 실장도 나오라고 했는데 안 나왔잖아요. 네. 김기춘 실장이 이 사람이 내 말을 안 듣는다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그때 그랬죠. 그게 뭔가 김영환 수석은 자기가 관여한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너보고 다 뒤집어 쓰라 하니까 안 나온 건가요? 네, 그거 어떻게 된 그렇죠. 거죠? 제가 얘기 듣기로는 어쨌든 아침에 운영이 나갈 때 난 죽어도 못 나갑니다. 라고 고 김영환 전 수석이 얘기를 했고요. 알았다 그랬는데 갑자기 뭐 나오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가지고 난 모르는 걸 아는 척 해야 되냐 아니면 모른다고 그렇죠. 바보처럼 굴어야 되냐 이건 뭐 답이 없지 않냐. 근데 저 사람 지금 실장의 명령을 어기고 있는데 엄벌하겠다. 야, 그럼 김 실장 진짜 나쁜 사람이다. 예, 이 사람. 그분이요. 그때 운영위에 제가 봤잖아요. 그걸 전부 다. 그때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어떤 초유의 사태냐면 김기춘 비서실장이 자기 민정수석을 비난하는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깜짝 놀랐죠.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민정수석이 안 나오면 실장이 민정수석은 어쩌다 저쩌다 옹호를 하거든요. 옹호를 하지 않고 제 말을 안 듣는다고 그냥 마이크를 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벙쪘죠. 그러니까 김 실장은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알면서도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그리고 그때 쟁점은 사실은 김영환 수석이 아니었어요. 아니었었죠. 그렇죠. 예. 그리고 정호성 제가 이었지.
어저께 조국수석 뭐 부른다 이런 뭐 주장이 계속 언론에 있어가지고 좀 찾아봤는데 초대 내각 구성 중에는 한 번도 운영위에서 청와대 업무보고를 받은 적이 없어요. 일단 캐비넷을 세팅할 때까지 기다려줍니다. 박근혜 정부 때는 인수위 중에 제1기 내각을 일괄해서 다 발표했죠. 근데 그 중에서 뭐 누구 죽고 해가지고 많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4월 17일 날 2013년 4월 17일 날 조각을 완성을 해요. 그 완성 제일 마지막이 그 윤진숙 해수부 장관. 그건 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안 됐는데 그냥 해버립니다. 그리고 또 누구야? 최문기 미래부 장관. 거기에 대해서도 같이 해버려요. 그 두 명을. 그래서 17일 날 조각이 완성이 되고 18일 날 열렸더라고. 운영위가. 박근혜 정권 한 2달 걸렸네. 그리고 정부 출범하고 나서 조각 완성하는 데까지. 근데 그게 정부 출범하고죠. 그렇죠. 정부 그러니까 출범. 인수위까지 하면 5, 6개월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어제 김선동 의원이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길래 아니 인수위 동안에 파견 다 받아가지고 검증 다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거나 인수위 기간 중에 다 발표를 했다니까. 근데 우리가 이 대목에서 한번 지금 이야기해서 제가 지금 짚고 싶은 것은 국회 운영위원장을 여당이 하는 게 굉장히 그쵸. 관례적인 것이고 이게 관례라는 게 나쁜 관례가 아니라 아주 당연한 이야기거든요. 근데 어제 되게 사건의 상징적인 건 이 의회민주주의의 꽃이 운영위원회입니다. 네. 운영위원회인데 이 운영위원회가 정말 합의 정신의 꽃이거든요. 기본적으로 보면. 근데 합의 없이 열린 것도 문제지만 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사실 바꾼 거는 정권을 교체하고 국민들의 힘으로 또 대통령을 탄핵시킨 것이죠. 근데 이 의회 권력이라는 것은 아직도 그 전 프레임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정권이 바뀌면 또 국회 운영위원장 자리를 여당의 몫이라고 주장해서 본인들이 받았던 그리고 관례적으로 한 번도 그러니까 겹치는 야당이 한 경우가 2번인가 3번 있어요.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2-3번 정도 있는데 2번. 그 2번이 다 정권 교체기에 잠깐 합니다. 여기서 여기로 지금 넘어가. 그만두면 되죠. 아니, 그러니까 세 달, 2달, 3달. 2달 정도를 하죠. 그 김밥 꼬다리처럼 끝에 조금 있잖아. 3달 하려고 바꾸기 못하니까. 네. 그거 아유 뭐 그냥 아니 근데 그것도 이제 원래 정상적으로 열리면 내년 4월인 거잖아요. 내년 임기가. 4월에 네. 교체가 되는 거고 대통령은 그 전에 이제 임기를 하니까 그 2-3달 남았으니까 다음번에 바꿔서 하자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이게 지금 자유한국당의 어쨌든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정권이 교체된 것 아닙니까? 그럼 사실 남은 기간에 대해서도 본인들이 우리도 책임이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 겸허하게 나오면서 운영위원장을 내가 내려놓겠다 이렇게 하는 게 제가 볼 때 굉장히 순리고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그것까지 못하는 것도 저는 100번 양보해서 뭐 그렇다 쳐요. 우리 싸워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예. 근데 양보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근데도 불구하고 그걸 가지고 또 이용해서 현 정부를 흔들어내는 데다가 또 거기다 쓰고 있는 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본인들은 탄핵 전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자한당스러운 거죠. 네, 아직도 탄핵 전이에요. 13대 국회 민주화된 13대 국회 이후로는 운영위원장, 정보위원장 모두 다 여당했어요. 그 김밥 꼬다리 3달씩 2번 빼놓고 그리고 작년 원구성 당시에도 예.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원내 제1당이었습니다. 일당이 됐는데 예. 국회 근데 운영위원장은 정진석 당시 원내대표 청와대를 책임지는 운영위는 무조건 여당이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래 일리 있네. 관행이고 관례고. 그래서 저 드렸다고. 20대 원구생 할 때. 예. 네, 네. 그래 그래서 그때도 좀 아쉽다는 얘기가 또 우리 지지자들은 많이 있었어요. 네. 아니 운영위원회- 어쨌거나 예, 간에 그러니까. 운영위와 정보위 그러니까 대통령 비서실 안보실 경호실을 담당하는 또 더군다나 또 국회를 담당하는 운영위 그건 아까 우리 강훈식 대변인이 얘기했지만 의회 민주주의 그게 상징이거든요. 근데 근데, 지금 예. 둘 다 새누리당이죠. 구새누리당. 예, 구세대를 이철우, 가지고 왔는데 정우택. 예. 이게 그 강 대변인 말처럼 자유한국당이 반성하고 양보하고 하면 이제 순리로 돌아가겠지만 절대 안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봐요? 안 할 것 같아요. 사실은 정말 답답하고 이거 어디 가서 정말 하소연하고 싶어요. 그 현실적으로는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아니 원구성 협상 해야 되는 건데 아니 전 후반기에서 임기가 2년이다. 그거 가지고 지금 하는 건데요. 우선
정상적이었으면 내년 원구성이 되니까 2년이 되죠. 꼬다리 조금 남지만 그렇지만은 촛불혁명 탄핵이라는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고 또 정권 교체가 평화적으로 일어났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춰야죠. 2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제 제가 우리 운영위 위원들에게 우리 강훈식 대변인한테 얘기했지만 틈나는 대로 이건 교체 요구를 계속 얘기를 해야 된다. 틈나는 대로? 계속 얘기를 해서 괴롭혀야지. 왜 운영위가 질문의 요지는 그걸 하는데 해도 안 되면 어떡할 거냐는 아니 거예요. 그러니까 위원장을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국토교통위원장 갖고 있죠. 네. 예, 그러니까 내줄 거 내주고 그 두 개를 받고 이런 건데 지금 그걸 안 하려고 하겠죠. 안 하겠죠. 미방위원장도 새누리 아니 지금 뭐 고새누리당이잖아요. 야당이죠. 나 아직도 이게 헷갈려. 야당 일각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예규위원장 내놔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냥 그렇게 막 그냥.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법사위원장도 권성동이죠. 미방위원장도 지금 새누리당 자유한국당이죠. 그다음에 정보위원장, 운영위원장. 지금 핵심이 전부 다 그렇습니다. 자유한국당이네요. 예. 그래요.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도 인사 문제에 대해서 약간 우리가 반성이 필요하다 이런 워딩을 좀 하신 것 같아요. 네. 예, 그렇게 하면서 야당 일부 의원들도 지금 이번 정부는 인수위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하는 사람도 있다 그래요. 어쨌든 네, 네. 그건 우리가 불리한 건데. 근데 뒤에서 그러죠, 뭐. 그 뒤에서 어쨌든 대통령도 그런 얘기 했었는데 그 청와대 계셨으니까 이 인사 검증은 어떻게 하면은 좀 잘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뭐 지금 하고 있는 것보다 좀 뭔가 시스템을 좀 바꿔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저는 공직기관 비서관으로 근무할 때 우리 행정관들한테 항상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우리 고난이 아니고 우리 책임이고 우리 짐이고 이거 자칫 잘못하면은 대통령이 직격탄을 맞는 아주 위험한 일이다. 예를 들자면은 대통령은 요리사인데 우리는 아주 신선한 A급 재료를 조리대 위에 올려드릴 의무가 있는 사람이다. 근데 이걸 누구를 내가 안다고 해서 뭐 좀 눈 감고 올리고 이 사람은 나하고 척쳤다고 해서 없는 거 막 그냥 바닥바닥 갖다 붙여가지고 날리고 그러면 대통령이 A급 셰프로서 A급 음식을 만들어내질 못한다. 지금 좀 아쉬운 거는 지금 뭐 정권 초기니까 사과는 없을 겁니다. 다만 제가 뭐 저 안에 사정을 지금 얘기 들은 건 없어요. 후보자가 대개 연배가 행정관들보다 엄청 높고 또 그동안의 커리어도 어마어마하겠죠. 그걸 서류로만 봐가지고는 제대로 가려내기 힘듭니다. 우선 서류 다 받아서 조금이라도 이상한 거 표시 다 하고 들고 가서 인터뷰를 해야 돼요. 몇 시간 동안 해서 안면 몰수하고 죄송합니다. 어쨌든 나중에 청문회장에서 어차피 다 나올 얘기라고 생각하시고 저한테 있는 대로 얘기해 주십시오 해서 직접 대면으로 몇 시간 동안 그분 후보자와 디스커스를 하다 보면 야 이거 힘들겠다라는 답이 그냥 나와요. 근데 지금은 시간도 없고 또 좀 처음 업무를 시작하는 행정관들이 많아서 그걸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게다가 너무 믿는 거 아닐까요? 이런 거잖아요. 제가 강훈식 대변인하고 이렇게 팟캐스트를 진행하다 보면 이 사람은 그냥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네. 예, 좀 그런 면이 있었을 것 같아요. 너무 믿어서. 실제적으로 문제가 저는 많은데. 엄청 문제 많은데. 아니 문제 근데 덩어리인데 저는.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 까먹는 제1번 원인이 인사 믿습니다. 그렇죠. 그리고요 조국 수석 자꾸 뭐라고 그러는데 수석은요 그 미주얼 구조를 다 못 가봐요. 검증 결과 보고서라는 종이 한 2장짜리 그것만 봅니다. 그러니까 뒤에 딸려 있는 그 첨부서를 못 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아니 검증수석이면 그렇게 할 수 있겠는데 민정수석이잖아. 인사수석이면 할 수 있는데. 딴 거 할 게 너무 많잖아. 그거 못 해요. 그러니까 밑에 행정관들이 그걸 확실하게 챙겨줘야 되고 담당 비서관이 또 그걸 걸러줘야 돼요. 그걸 하는지 안 하는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정시원님은 다시 청와대 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될 것 이거 큰일 같은데요. 났네. 근데 나 날리려고? 근데 그게 안 되겠다. 왜냐하면
조응천 의원님은 국회에서 더 필요하죠. 헐. 저희는 보내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렇죠. 들었다 놨다 하네. 그래요. 대통령이 사실은 뭐 안경환 전 후보자죠. 법무장 후보자를 임명한 것은 검찰 개혁의 의지를 드러냈다 이런 평가가 많더라고요. 이게 그렇죠. 아마 탈검찰아 법무부에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 그것도 그렇고 네. 저는 또 이런 해석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사실 안경환 후보자 같은 경우에 만약에 됐다면 말이죠. 예. 그리고 이제 본인이 뭐 검찰 개혁에 부담을 느껴서 여러 가지 사항으로 중간에 이제 낙마하신 건데 생각해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검찰 개혁 1, 2년으로 될까요? 제가 5년 내내 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소명의식 없이 될까요? 정말 나 다 필요 없어. 이제 마지막으로 나 이거 한번 대한민국으로 해서 만들어 볼 거야. 근데 그렇게 보면 이분이 연배나 또 어떤 그 본인이 살아왔던 길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개인적인 문제를 제외하고 사실은 그 검찰 개혁에 굉장히 적임자였을 거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가령 뭐 지금 다시 또 정치인 검찰에 대한 논의도 하고 그러니까 정치인 출신 그 법무부 장관에 대한 논의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정치인 출신들이 좋긴 좋죠. 뭐 예를 들면 검증도 무사하게 좀 통과할 가능성이 높고 이렇긴 한데 사실은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그걸 몰랐을까요? 저는 알았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검찰 개혁이 정말 중요한데 내가 예전에 민정수석에서 봤는데 이거 1, 2년으로 잠깐 하고 말 게 아닌 문제인데 5년 내내 해도 그 결과가 없을 수도 있는 문제인데 라는 예. 생각 때문에 아마 좀 추천하지 않았나 저는 이런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 예. 검찰 개혁 말씀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 의지를 가지고 임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사실은 뭐 안경환 법무장관 해명 기자회견 하면서도 내가 잘못을 인정하는데 내 마지막 인생을 허락한다면 검찰 개혁 쏟고 싶다라는 의지도 또 드러냈습니다. 결국은 대통령도 그렇고 앞으로 또 누군가 임명되면 역시 검찰 개혁이 화두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 그랬을 경우에 이 검찰의 어떤 조직적 저항 이런 건 없을까요? 조직적 저항 아직은 뭐 지금 새 정부의 국정 수행 동력이 있기 때문에 충만하기 때문에 아직은 못 하고요. 이제 한 3년 차 뭐 넘어가고 그러면 또 다음 누가 될까 그런 거 신경 쓰겠죠. 그럼 근본적인 질문. 네. 왜 검찰 개혁이 필요한지. 검찰 개혁. 예. 감히 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다른 부처들 다 합친 것보다 검찰 하나가 더 세니까. 그리고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절차 전체를 요람에서 무덤까지 다 관장을 하니까 쉽게 얘기하면 한 사람 찍어가지고 완전히 땅에 파묻을 수 있으니까. 검사 출신이 이렇게 말하니까 진짜 국민을 무섭다. 나 얘기만 하면 무섭대. 검사 출신이 말하니까 예, 진짜 이게 확 와닿잖아. 같고 진짜 몸으로. 덩킹이라는 영화 있어요. 예. 그 영화를 지금 말로 푸시잖아요. 시각을. 그러니까 국민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할 공권력이 국민을 향해서 사용이 되니까. 사냥감을 물어오라고 키웠던 사냥개가 주인을 무니까. 이러면 되겠나요? 근데 법무부에 탈검찰화가 필요하다. 그 얘기를 자꾸 하시잖아요. 예, 대통령도 탈검찰. 그렇고 예. 안경환 예. 후보자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가셨고. 이제 그 부분 잠깐 말씀드릴까요? 예, 말씀하세요. 국가의 합법적인 폭력 조직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군대가 있고 검찰이 있고 경찰이 있어요. 예. 그래서 법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 안행부 장관이 있어요. 행안부 장관. 그러니까 참모총장 있고 검찰청장 있고 그렇죠. 경찰청장 있죠. 예. 그 위에 장관들을 놔요. 예. 장관들은 이게 문민이야. 문민 통제를 하려고 이렇게 둔 거야. 안 그러면 파쇼가 되니까. 그죠? 그래서 법무부에다가 검찰의 인사조직 예산권을 다 줘요. 네. 그리고 법무부 장관으로 하여금 구체적인 사건에 관하여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럼 그 설계도로 하면 법무부가 검찰의 인사조직 예산권을 가지고 견제를 하면서 사건에 대해서도 총장에 대해서 이거 뭐 하는 거냐. 이게 아이디어란 거겠죠. 근데 지금 법무부 장관, 차관, 실국장 예. 다 검사야. 검찰 검사 출신이야. 단 하나, 교정본부장 하나 빼놓고. 옛날에는 그것도 검사 출신이었는데 김대중 대통령께서 노벨상 받으시기 직전에 교정본부, 그땐 교정국이었어.
교정국 공무원들의 얘기를 듣고 교정국장은 교도관으로 한다. 그게 이제 그냥 계속 와요. 그 뒤로 관례가 만들어졌구나. 이제 그거 빼놓고는 다 검찰이야. 법무부의 과장이, 실무 책임자인 과장이 64명인가, 64명인가 있습니다. 그 중에 30여 명이 검사예요. 이게 뭐야? 결국은 검찰을 문민 통제하라고 만들어 놓은 법무부가 검찰의 식민지. 그렇게 됐네요. 예. 그리고 검찰국장 가장 중요합니다. 검찰의 인사조직 예산을 다 하는데 이번에 안태근이 이영렬하고 식사를 하는데 지가 돈 내려고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영렬이 먼저 돈 냈다 그러잖아요. 예. 거기서 검사장 인사뿐만 아니고 모든 안을 다 짠다고요. 인사에 죽고 사는 검사들로선 제일 신경 쓰이는 데가 검찰국이야. 근데 그거를 민간인이 안 하고 검사 출신이 안 하고 검사가 가지고 하는 거야. 그럼 뭐 국방부도 문민해야겠네. 아니 근데 아니, 제가 근데- 이 말을 들으면서 약간 그런 질문이 생겨서 저희 또 이제 우리는 비검사 출신들이니까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국방부도 사실은 군 출신들이 국방부에 요직에 가 있잖아요. 다만 요직에 다 가 있고 또 그분들이 운영을 하고 국방부 전체를. 근데 안행부는 안 그래. 그러니까. 경찰 출신들이 안 해. 그러니까 대안은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대안은? 경찰관들이 행안부 장관서부터 행안부 조직을 다 장악하고 행안부를 좌지우지한다? 그거 이상하잖아. 그 얘기 그렇게 들어보면. 되면 이상하지. 이상하지. 예, 예. 그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거기는 일단 문민통제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직 예산권, 인사권까지도 경찰청장한테 내려보내줬어. 근데 군대, 국방부하고 법무부만 지금 문민통제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다. 예, 참모총장, 육군 참모총장 하다가 전역하고 그 다음날 장관 가는 거 많이 봤잖아요. 요즘은 그렇게까지는 안 하는데. 그게 왜 그러냐. 대한민국은 이승만 정권 시대에는 경찰 파쇼 국가였고 박정희 정권 하에서 전두환 노태우 때까지는 군파쇼고. 군부 파쇼고. 근데 노태우가 두 개가 짬뽕이 돼. 예. 육법당이라고. 거기에는 박철원 씨가 황태자. 있습니다. 예. 박철원 씨가 들어와서 그 사람이 검사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6.29 선언 이후 형식적인 민주화가 되고 난 다음에 군을 동원한 통치가 불가능해진 거예요. 예. 그래서 합법적으로 폭력을 쓸 수 있는, 압박할 수 있는 검찰을 동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쿠데타를 막기 위한 군부 세력, 또 그동안에 국가 권력의 근간이 됐던 국방부, 그 이후에 그 바통을 이어받은 검찰. 법무부. 요게 아직 문민화가 안 됐고 그 사이에 옛날 중정으로 대변되는, 그러니까 국방부와 법무부 사이에 또 중정이 있습니다. 중정, 안기부. 그러니까 이런 거를 통치의 도구로 써왔죠. 그러니까 진짜로 미국 같은 경우에도 비군인 출신이 국방부 장관 많이 하니까. 그런데 그러면 제가 이렇게 여쭐게요. 참여정부 때도 사실은 그 검찰 개혁을 하려고 했고, 네. 그래서 초대 법무부 장관이 강금실 네. 장관 임명했고,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실패했단 말이에요. 그 실패한 이유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때도 그 법무부 장관이 검찰 출신이 아니고 이렇게 했었잖아요. 아니 그때는 이상은 승고했으나 예. 검찰의 실체를 제대로 알지 못했고 그래서 액션 플랜이 없었어요. 내가 너희들 놔주고 진심으로 대해주고 그리고 니네들한테 간섭 안 할 터이니 너희들도 국민의 검찰로 돌아와라 라고 했다가 뒷다리 물린 거죠. 그러니까 저거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당시의 과제는 검찰 독립이 아니라 검찰 민주화였는데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검찰 독립을 그 캐치플레이즈로 내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검찰 내부를 철저하게 민주화시켜야 되는. 예, 그러니까 약간 그 시대적으로 너무 앞선 거죠. 근데 어쨌든 그 당시에는 검찰들이 노골적으로 법무부 장관을 막 비토하고 막 그랬었지 않습니까? 처음에 뭐 왜냐하면 검찰총장보다 기수도 기수가 10개나 낮았으니까 예. 10기 후배가 왔어요. 예. 거기다가 뭐 검찰 전혀 모르는 여성 예. 법조인이 왔으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런 분이 와도 그럴 일은 없을 것이다. 조직적으로 저항하거나 비토하거나.
조직적 저항 비토라기보다는 아주 센 분이 가야 됩니다. 처음부터 센 분이는. 정말 센 분이 가야 아니 됩니다. 그리고 조홍철로 가세요. 저요? 그럼 나 야당 의원 할래. 아니 우리가 여당 의원 할래. 우리가 이런 이야기 많이 했는데 조홍천 의원을 법무부 장관으로 올렸다가 야당이 먹잇감으로 주자 바톤 터치하자. 이게 이제 제가 아니, 개인적으로 조홍천 의원하고 친해갖고 이런 농담을 한 적이 저는 있는데 정윤회 문건 사건이 아직 대법원에 있습니다. 아직 피고인입니다. 작년 4월 달에 항소심 무전하고 고적시 상고를 했는데 1년 훨씬 넘도록 뭐 판결을 안 내주니까 아직 피고인입니다. 그러니까 정권 교체의 혜택을 수혜를 가장 많이 입으실 분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요? 저 원래 무죄예요. 원래 무죄. 예, 그럼요. 예. 자, 그리고 국정농단 사건이 이제 한참 재판 중이에요. 구속된 사람들도 뭐 거의 다 구속됐지 뭐. 근데 구속 안 된 사람이 지금 우병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고 지난주인가요? 첫 재판 했죠. 첫 재판 했고. 그리고 정유라 2번이나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마찬가지 우병우랑 똑같습니다. 2번 청구했는데 2번 다 기각. 정유라 기각은 왜 어제 기각 났는데 2번째 기각이 왜 정유라는 기각이 났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증거입니다. 증거. 증거 없이 진술로만 하면은 그 나중에 번복하고 거꾸로 가면 다 무죄나요. 근데 우병우 보세요. 그 빈박스 들고 나오는 압수수색 예. 기억나시죠? 예. 그리고 몇 달 지난 다음에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가가지고 휴대폰 갖고 왔는데 깡통이더라. 기억나시죠? 예. 휴대폰 압수수색 안 하면 아무것도 아무것도 못합니다. 정유라 역시 마찬가지로 최순실 서울에 왔는데 10월 30일 날 공항에서 체포 안 하고 31시간 동안 놔뒀어. 그때 증거인멸 다 했을 겁니다. 그죠? 그래요. 정호성 비서관 휴대전화가 나오지 않았다면은 그것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겠네요. 그렇죠. 지금 사건은 솔직히 안종범 수석의 수첩, 정호성의 휴대폰, 그 다음에 태블릿 PC. 태블릿 PC 그거 가지고 가는 거예요. 역시 증거가 가장 중요하다. 예. 예. 그 근거 다 없어졌지. 예. 청와대 다 갈아버렸지. 휴대폰 얘기 나왔으니까 대통령도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렇고 정유라도 그렇고 초등학교 때 한 10여 년 전에 만난 게 다다. 이렇게 두 사람 다 똑같이 얘기했어요. 이름 바뀐 것도 모른다. 몰랐다. 이렇게. 그런데 지금 검찰 수사 보니까 대통령과 정유라가 네. 자주 통화를 했다. 네. 엄마가 바꿔줬다. 크리스마스 때 1월 1일 날 1월 1일 날. 그건 거의 가족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10여 년 전에 만났던 사람하고 통화할 일이 없잖아. 아이 그쵸. 그거 다 거짓말. 다 거짓말이 된 거잖아요. 40년 동안 40년 지기 최순실의 딸. 예, 그러니까 그냥 이모였던 거죠. 아니, 정유라도 저번에 저 덴마크에서 압송될 때 그 인천공항 그 게이트에서 기자들 쫙 섰잖아. 박근혜 대통령 뭐 잘 아냐 그러니까 초딩 때 한번 그래요? 뵌 거 말고는 없다고 입을 맞춘 거죠. 그러니까 연기를 잘하더라고. 그러니까 발연기가 아니더라고. 변호인이 갔잖아요. 예, 최순실 아주 변호인. 진짜 연기를 잘하더라고. 우리 정선은 뒤에 이제 선악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시간이 한 3분밖에 안 남았는데 예. 네. 그래서 중요한 질문 몇 가지 항상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윤석열 지검장이 임명이 되고 나서 청와대에서 뭐 그 국정농단 사태 혹은 정윤회 문건에 대한 재수사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전혀 움직임이 없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윤석열 검사장이 직접 수사를 할 수는 없죠. 예. 지검장은 수사 지휘를 합니다. 그러면 실제 움직이는 사람이 누구예요? 평검사하고 부장검사예요. 그러니까 그게 수사팀이 되는 거야. 예. 아직 2월 달에 인사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인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인사가 안 돼서. 그러면 법무장관 인사되면 저 총장. 검찰총장 예. 대통령한테 제청하고 예. 그러면 이제 다시 임명하고 그럼 그 밑에 고검장 인사하고 검사장 인사하고 그 다음에 차장 이하 검사들 인사를 해요. 그래야 팀이 꾸려질 거 아닙니까? 그러네요. 지금 수사를 시키면 한 달 하다가 딴 데 발령이 나야 돼.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서 아마 저는 모르긴 몰라도 기초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국정농단 사건이야 뭐 특검에서 직접 윤석열 지검장 했었던 문제고 그런데 이 정윤회 문건은 꽤 오래 지났지 않습니까?
아직도 증거들이 있을까요? 그 문건 내용보다는 어떻게 이런 게 유출이 됐냐 이쪽으로 포커싱이 됐는데 사건이 변질이 됐는데 대통령이 가이드라인 내리고 했는데 그게 어떻게 이 되냐? 변질되게 된 그 경위 과정. 과정은 뭐냐 그거예요. 누가 여기다 작용을 했냐 그거죠. 그거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남아 있으니까 알 네. 수 있겠다. 확인해 볼 수 있겠네. 그거. 네. 네. 자, 두 분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하나씩 하세요 질문. 네. 어디 가세요? 어디? 제가 알아요, 제가. 어. 오래전 친구들하고 선약이 오래전에 잡혀가지고 어디 뭐 제가 오늘 안 그래도 끝까지 다 하자고 저 개인적으로 조홍천 의원하고 형 동생으로 친한 관계라서 형님 왜 끝까지 다 해야지 그랬더니 아니 오늘 선약이 오래된 선약이 있어 어쩔 수 없다고 양해해 달라고 이렇게 여러 번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요. 그리고 지금 또 아까 검찰총장도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이 마감됐다면서 한 13명 후보자들 이렇게 언론에서 나오던데요. 예. 글쎄 그게 뭐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는데 그동안에 거명돼 왔던 분들 다 모아놓은 것 같은데요. 그냥 다. 어. 법무부 장관이 있어야지 그 추천위원회 추천을 받고 그 중에서 3명 이상을 대통령한테 청구를 하는 거, 재청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장관이 안 계시니까. 저도 하나 그냥 궁금해서 그냥 차기 검찰총장 뭐 누가 되실지 모르겠는데 이분이 검찰 개혁하기 위해서 무엇을 똑바로 하면 된다 딱 하나만 말하면. 그러니까 검찰 개혁은 장관이 하시면 되는 거고 네. 총장은 외풍을 막아줘야 돼요. 네. 원래 총장 하는 게 그거예요. 그러면 좋아. 법무부 장관은 뭘 딱 하면 된다 한마디로. 검찰 개혁을 위해서 이게 제일 중요하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형사사법 체계의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를 다 관장하고 있다고. 이걸 나눠야 돼. 힘을 견제와 분산시켜야 한다.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시스템적으로. 시스템적으로 힘을 네.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 네. 그게 법무부 장관의 중요한 미션이다. 그럼 법무부 장관은 문민이 해도 되고 또 당연히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아, 그러니까 엄청 센 사람. 예. 예. 검찰총장은 어떻습니까? 총장은 예. 검찰 알아야겠지. 잘 알아야 검찰을 됩니까? 손금 보듯이 보면서 그들의 애환도 다독거리고 외풍도 막아주고 또 개혁도 하면서. 잘못된 조직 문화도 개선을 해야 돼요. 아, 그럼 검찰총장은 비검찰 출신보다는 검찰 출신 낫다. 총장은 검찰 출신이 가서 그 잘못된 조직 문화부터 바꿔야 됩니다. 저는요 제일 궁금한 거. 네. 영화에 보면 두 종류의 검찰이 네, 있어요. 더킹류의 검찰이 으흠. 있고 정의의 검찰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그 일을 할 세고 정의로운 그런 나이든 검찰이 있나요? 검사가? 나이든 검사 중에. 나이든 검사. 조홍천 말고. 아니 저는 몇 명 알고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오, 몇 명 알고 있는데 희망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현직도 있고 전직도 있고 있어요. 근데 과연 그 사람들이 할까 좀 조마조마합니다. 정말 센 사람이 있는데 이사청문회 문제가 있어 통과가 안 돼. 아니 근데 아주 그 험불하게 사는 사람들이어서 그 사람들 거의 뭐 거적대기처럼 살던 사람이어서. 근데 이사청문회가 요즘에 이거 무슨 이 사람이 그 지에 가면 잘할 수 있을까 이게 아니고 완전 신상털이 해가지고 하나 다 깔 너무 지금 저도 진짜 의원만 아니면 총장 해가지고 아주 한번 두들 잡고 싶은 마음이 가끔 들다가도 에이 안 돼. 외풍 막으면서. 그런 건데 듣기잖아. 그렇죠. 정천 의원은 담배 펴서 안 돼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네. 약속 시간이 다 됐으니까 지저나타 시즌 3 28회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다음에 나와서 검찰개혁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네, 그럴게요.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다 인선 완료되면 그때 또 한번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품격을 지키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품격이라기보다는 뭐 조금 생각의 차이가 있고 다름이 있다고 해서 그걸 야당 때처럼 뭐 여과되지 않고 마구 쏟아내서 국정 운영에 뭔 도움이 되겠습니까? 저한테는 다 말씀하시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동료 의원들끼리 이런 건 좀 아쉽다. 네. 그러니까 밖으로 세워 나가지 않게 네. 그렇게 의견을 수렴하고 또 혹시 가능하다면 뭐 청와대나 부처에 이런 건 내 생각엔 조금 아쉬운데 라고 드러내지 않게 물밑으로 얘기를 한 게 맞지. 뭐 조금 차이 있다고 해서 그걸 온 동네 뭐 그냥 출연해가지고 들이밀고 떠들어대고 역시. 예, 그거는 뭐 예. 아 근데 지금 그런 의원이 계신가요? 나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오늘 처음 보시는 거죠. 그리고 이게 뭐 특별한 이견 이런 것보다도
사실은 이제 저희가 힘을 한 곳으로 모으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들인 것 같아요. 힘을 한 곳에 모아서 다 밀고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힘이 좀 버겁고 또 이제 야당에 대해서는 저희는 할 말이 훨씬 많지만 여당의 이제 작은 모습들에 대해서 야 우리가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거 아니야 이런 문제니까요. 뭐 그리고 또 예를 들어 지금 장관 후보자 청문회 대기하고 있는 네. 사람에 대해서 뭐 살짝 간을 봐요. 여당 의원들이나 기자들이. 그때 아유 이건 좀 힘들겠는데 어쩌겠는데 하면은 여당에서도 벤치나 기자들이 또. 이렇게 되고 그게 커져가지고 결국은 낙마하는 큰 사유로 됩니다. 예, 그걸 그렇게 해서는 여과 안 없이 된다. 함부로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자기 정치하는 거지. 예, 옳지 않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야당 국회의원에서 이제 집권 여당 국회의원이 됐는데 집권 여당 국회의원으로서 하고 싶은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우선 우리 국민들이 지난 겨울 내내 그 북풍 한설 몰아치는 광화문에 초 한자로 들고 예, 무려 몇 달을 그렇죠. 지켰습니까 광장을. 그때 염원이 뭡니까? 이게 나라냐라는 거였죠. 그래서 나라다운 나라가 우리 선거 대선의 모토였고 그렇다면 이제 국정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집권 여당의 일원으로서 나라다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모든 그 미비점을 찾아보고 보완하고 또 정부가 잘하면 박수치고 잘못하면 뒤로 꿀밤 때리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겠죠. 예. 그 박근혜 정권 때 이제 청와대에 계셨었는데 이번에 그 문재인 대통령이 민정수석을 조국 수석을 임명하면서 평가가 뭐 당연히 우리 쪽에서는 뭐 신의 한 수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지만 야당에서는 계속 그걸로 꼬투리를 잡고 빌미를 잡고 지금은 무슨 뭐 그 조국 수석 내려와야 된다 이런 식으로 문자 같은 경우로 뭐 조국 조짐이 떠드는 날 이런 식으로 자기들끼리 문자 보내고 있죠. 어저께 그렇죠? 김 누구더라 그 여성 의원님 운영위에 그분이 그러면은 청와대에 계셨던 분으로서 예. 신의 한 수라고 평가하는 건 어떤 의미에서 그런 것이고 야당은 왜 그렇게 조국 수석에 대해서 반대하는지 한번 평가를 좀 부탁드릴게요. 신의 한 수라고 하는 거는 통상 그동안에 이명박 박근혜 9년 동안 네. 민정수석이라 하면은 계속 검찰 출신들 이 뭐 고정적으로 보임되는 걸로 그렇게 여겨졌죠. 그리고 가서 하는 짓은 또 뻔한 짓거리였고 대통령이 그 권력기관을 운용하는데 뒤에서 그 역할을 하는 그런 거였고요. 또 네. 경찰 인사 개입 이런 문제는 뭐 증언이라도 나올 수 있지 그건 않을까요? 제가 있잖아요. 이게 몇 번 얘기를 해도 알겠습니다. 그 국회 운영위 얘기하다가 이렇게 문고리 사회방 얘기까지 나왔는데 국회 운영이 이제 야당에서 조국 수석을 출석해라. 망신주기 이렇게 하려고 그런 것 같은데 그렇죠. 요거 과거에 민주당이 야당일 때도 몇 번 있었지 않습니까? 출석해라. 출석해라. 네, 그건 제가 잘 알죠. 운영이 했으니까. 그때 그 김모 수석은 운영이 출석하려니까 출석 안 하고 그만뒀잖아요. 김영환. 네, 그분은 안 나왔고 그래서 그리고 우병우도 출석 요구 아니, 한 번도 안 했고. 한 번도 안 나왔어요. 더군다나 정진석 그 당시 운영위원장이 출석 요구 받아들여서 이제 출석하라고 그랬어. 그리고 안 나오면 고발한다고 그랬어요. 결국 고발했죠. 뭐 우병우 수석이야 전 수석이야 그거 출석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뭐 너무나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자기 개인적으로 관련된 어떤 그 불미스러운 일, 그걸 마땅히 나와가지고 그건 얘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공무 중에 한 건데, 이게, 상당히 보완을 요하는 거. 뭐 그런 거는 사실상의 양해가 좀 이루어졌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참여정부 민정수석 할 때, 나갔었죠. 그때는 운영이 법사위 나갔고 또 어디 나갔더라? 뭐 하여간 많이 나가셨어요. 그리고 전해철 수석도 나갔고. 이제 그게 그렇게 나간 전례가 되니까 이명박근혜 정부에서는 나간 적 없다. 그러면 또 옛날에 우린 나갔다. 나와라. 뭐 그렇게 했죠. 그렇게 한 건데. 어쨌든 커뮤니티에선 이런 말도 있어요. 조국 수석이 나오면 망신주기로 불러내려고 했는데 나오면 뭐 그냥 인기가 더 올라갈 올라갈 거라는 것이다. 그런
그 커뮤니티 얘기도 있어요. 김상조 위원장처럼. 네. 아니 근데 이게 망신 주기 외에는 다른 의미가 별로 없는 게 나와서 실제로 인사 문제나 이런 것에 대해서 따지고 물을 게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도 박근혜 정부가 남은 인사 자료가 하나도 없는데 넘겨준 자료가 무슨 기반에 있어갖고 지금 진행한 문제가 아니고 이랬기 때문에 정치적인 공세에 이미 너무 명확한 정부 일이라는 출범한 지 2달도 안 됐는데. 아니, 그러니까 뭐가 야당이 있겠어요? 지금 자중질환 아닙니까? 내부적으로 문제가 너무 많잖아요. 네. 예. 그 대선 패배 책임론, 그다음 그로 인한 당 개편, 재편, 또 현재 지지율이 10% 밑인 경우가 많죠. 이런 내우를 밖으로 돌려가지고 김빼기 하는. 그때 김영한 수석이 불참한 거 그게 그 뭐 정인의 문건 나 때문에. 때문에. 예. 정인의 문건 때문에 오라 나 그랬던 때문에, 거죠. 예. 그렇게 해서 김기춘 실장도 나오라고 했는데 안 나왔잖아요. 네. 김기춘 실장이 이 사람이 내 말을 안 듣는다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그때 그랬죠. 그게 뭔가 김영한 수석은 자기가 관여한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너보고 다 뒤집어 쓰라 하니까 안 나온 건가요? 네, 그거 어떻게 된 그렇죠. 거죠? 제가 얘기 듣기로는 어쨌든 아침에 운영이 나갈 때 난 죽어도 못 나갑니다. 라고 고 김영환 전 수석이 얘기를 했고요. 알았다 그랬는데 갑자기 뭐 나오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가지고 난 모르는 걸 아는 척 해야 되냐 아니면 모른다고 그렇죠. 바보처럼 굴어야 되냐 이건 뭐 답이 없지 않냐. 근데 저 사람 지금 실장의 명령을 어기고 있는데 엄벌하겠다. 야, 그럼 김 실장 진짜 나쁜 사람이다, 예, 이 사람. 그분이요. 그때 운영위에 제가 봤잖아요. 그걸 전부 다. 그때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어떤 초유의 사태냐면 김기춘 방금 그 강 대변인께서 국회 운영 얘기했었는데 그 두 분 다 국회 운영에 출석하셨죠? 네, 예. 어저께. 네. 출석했었고,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여야가 합의해서 열었던 겁니까? 아니면 야당만 먼저 열었다가 여당이 합류한 건가요? 제가 이제 그 부분 약간 설명을 좀 드리면 이게 국회법에 보면 국회법 49조에 보면 위원장은 각 당의 교섭단체의 간사들과 함께 협의해서 일시와 그 운영위원회의 개최 일시 뭐 시간 그리고 그것들을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이 무시된 거예요. 왜 무시됐냐? 우리 국회 운영위원회는 보통의 당 원내대표와 원내수석 부대표가 참석하고 원내 지도부가 참석하는 게 국회 운영위원회입니다. 근데 우리 당은 박홍근 의원이 이제 가령 원내수석인데 수석이 간사로 뽑히는 과정이 있어야 간사들하고 협의해서 이 개회와 열시를 연단하는 것이죠. 그러면 협의하지 않고는 이야기가 전혀 된 적이 없이 일방적으로 위원장이 뭐 개최 요구에 의원들이 있어서 요구를 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그렇게 해서 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안건도 합의를 했어야 되거든요. 근데 안건이 없어요. 저는 예. 국회의원 되고 나서 처음 봤어요. 이번 제1차 국회 운영위원회 회의 안건 없음. 어제 안건이 없어, 안건이. 어제 저희가 운영위 회의장에 들어가니까 민경욱 의원이 이제 혼자서 발언을 한번 막 시작했어요. 네. 듣다 보니까 이건 뭐 아예 KBS 아나운서처럼 뭐 이만큼 들고 와가지고 성명서 읽듯이 그냥 막 낭독을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막 얘기했죠. 뭐 워싱턴 그래서 얘기도 하고 뭐. 예. 아니 지금 이 뭐 하는 거냐. 네. 그랬더니 의사진흥반은 이런 내용이 어떻게 포함이 되냐. 그랬더니 그때 정우택 잠정적 위원장이 이건 자유발언이다 라고 하더라고. 근데 제가 자유발언이란 거는 국회에서 들어본 적이 없어요. 되게 보면은 안건과 관련해서 발언을 하고 그 사이사이에 의사 진행과 관련해서 하는 의사 진행 발언. 우리 누님, 네. 최민희 의원님 들어보셨어요? 자유발언. 정식으로 개최된 상임위에서 자유발언을 하는 거야. 없어요. 처음 네, 들어봤어요. 이 부분은 또 국회법 60조에 의거해서 이것도 불법입니다. 위반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국회 발언은 각 당이 상의해서 간사들이 상의해서 15분 이내로 하는 것들을 위원장이 조정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당 한 번 하고 야당 한 번 하고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해서 뭐 3분에서 5분 사이로 해라. 자유 발언은 최초의 일이에요. 그래서 한 열 몇 장 써갖고 와서 읽는 거야. 그냥 기자회견문처럼. 그러니까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우리 박홍근 수석이 앉자마자 그 문제 제기를 했고 가만히 있으세요. 이제 이러면서 그 어제 그러니까 뭐 늦게 왔더니 늦게 와가놓고 뭔 소리냐 그러면서 계속 읽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막 그러니까 그럼 니네들도 자유 발언해라. 그래서 어쨌든 우리도 발언을 해서
이 부당함을 알려야 되겠기에 말은 하는 거지만 자유발언 얘기를 하면서도 자유발언 이게 뭐냐. 난 정말 그러니까. 듣도 보도 못한 거야. 그래서 어이없어가지고 여당 의원들이 그렇게 하려면 정론관 가서 해라. 그렇죠. 그랬더니 예. 늦게 온 주제에 뭐 하는 거냐 이런 식으로 이제 예. 공방이 오갔다고 그랬는데 그 민경욱 의원 청와대 대변인 출신이잖아요. 네. 그거 혹시 같이 근무했었습니까? 예, 저 윤창중 대변인이 그런 사건으로. 그러니까 출범하고 한 2달 네. 정도 있다가 날라갔잖아요. 예. 그 후임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2013년 아마 5월경에 왔고 그래서 제가 날라간 2014년 4월까지 약 1년간 같이 했었네. 같이 근무했죠. 그분이 그 KBS하고 청와대하고 동시에 적을 하루 동안 둬서 그러니까요. 문제됐고 그것도 문제지. 아직 예. KBS 앵커 하다가 바로 그날. 바로 갔는데 네. 양쪽에 적을 둔 거죠. 하루를. 그래갖고 문제가 됐었고. 세월호 브리핑하면서 또 웃어서 또 문제가 그렇죠. 됐어. 이것도 근데 그분이 뭐 아니, 마술을 정말 잘해. 마술요? 마술. 뭐 이러면 아니 진짜. 아, 이런 거 재밌다, 이런 거. 불이 확 나오고. 진짜요? 실제로 마술을 그러니까 잘해. 비둘기 말고는 다 나와. 평소에 비둘기를 준비를 못 할 거니까. 어제 마술쇼를 차라리 하지 그랬어요. 마술도 잘하고 참 뭐라나 애교도 있고. 아, 회식 자리에서 마술쇼 보여주고 이러나 보죠? 그러죠. 그러면 또 막 깔아대고 막 그래. 그리고 와이당도 잘하고 정말 프렌들리한 분이야. 근데 어저께 나 깜짝 놀랐어. 와, 졸제 반민주 투사가 돼가지고 야, 막 선봉에 서서 그런 거 보고 깜짝 놀랐어. 말은 다 선봉에 서서 민주 들어갔는데 반민주 반민주 투사에 아니 선봉. 민주당에 반대하는 거니까. 예. 계속하지 아까 얘기하다가 중단됐잖아. 아 그래서 이분 때문에 이경재 방통위원장이 날라갔죠. 아 그래요? 예, 이분 이게 때문에 어떻게 나간 된 거예요? 거냐면 그 방통위 국감할 때 저희가 물었어요. 민경욱 대변인이 이렇게 KBS 앵커 하다가 바로 청와대 대변인으로 가는 거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더니 이경재 방통위원장이 나이가 드셔서 그러신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갖고 그거를 이제 BH에서 말하자면 문고리 3인방에 보다가 경로했다는 거죠. 예. 그래갖고 이경재 위원장이 잘렸어요. 그러고서 이제 국회 잘리고 인사하러 오셔서 저하고 저한테 당신의 그 질문에 내가 제대로 답해서 잘렸다. 아, 그러셨어요. 아니 이경재 위원장은 방통위가 대단히 중요한 자리인데 그렇죠. 자기는 그 중요성을 잘 모르고 갔던 것 같아. 아, 되게 친박 보훈 인사였잖아요.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아니 뭐 장관도 아니고 뭐 위원장이 뭐야 이거 그래가지고 막 입이 서너 발 나와 있었지. 그래서 약간 짝다리 짚고 껌 좀 씹고 원래 좀 그랬어요 그때. 그래서 말을 좀 우리 구미에 맞는 야당 구미에 맞는 답변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그게 결정적이었고 근데 경로했다 그랬어요. 이경재 위원장이 이제 국회의원 출신이기도 하고 친박 보훈 인사로 들어갔는데 문고리 3방이 세긴 세네요. 한마디 날려버리네. 아 세다니까. 엄청 세지. 근데 왜 문고리들 중에 두 분은 왜 아직도 그러니까. 이렇게 옥체 보존하고 계세요? 10월 29일 날 작년 10월 29일 날 정호성이 집이 압수수색됐죠. 네. 그리고 10월 30일 날 최순실이 들어왔고, 그리고서 구속이 11월 1일 날인가 됩니다. 정호성도 고직 후에 되고, 그리고선 11월 6일인가 이제만 안봉근 집을 압수해요. 그 사이에 다 없앤 거죠. 가능성은 없습니까 앞으로 그러면? 그래서 제가 청와대 경대가 증거의 보고다. 저기 들어가야 된다. 계속 얘기했잖아요. 청와대가. 근데 파쇄기 수십 대 사가지고 달달달 다 갈아버리고 디가우징하고, 응? 우리 황교안 대행이 정말 빛나는 업적 아닙니까? 네. 예, 그거 그다음 특검 수사기관 그 연장 안 해주고 이 정도면 많이 묻다. 고마해라. 그래 한 거. 근데 그런 증거를 다 없애. 왠지 이미지가 칙칙하잖아요. 뭔가 음험하고. 근데 우리 조국 수석은 뭐 그런 칙칙한 거하고는 전혀 거리가 있죠. 굉장히 일단 잘생겼고 프레시하고 또 그동안의 모든 활동을 다 SNS나
방송 등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해왔던 분이고 그동안에 민정수석이 어둠이었다면 요번에 조국 수석은 밝음이죠. 그리고 또 그동안에 계속 얘기를 해왔던 그런 일관된 논지가 이게 나라냐라고 생각을 했던 1700만 국민들하고 예. 거의 일치한다. 싱크로율이 대단히 높다라고 해서 열광을 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저 사람 같으면 검찰이나 다른 그 이해관계에 이끌리지 아니하고 정말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그 핵심 부서인 민정수석실을 제대로 이끌어 줄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어서 그렇게 열광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반대로 그 어떤 사람이 민정수석으로 왔어도 청와대 간부들 중에서는 핵심 참모들 중에서는 뭐 가장 포커싱이 되고 항상 난타를 당하는 것이 민정수석 자리입니다. 근데 더군다나 조국 수석은 문재인표 적폐 청산의 아이콘이라고 할 만하죠. 그렇기 때문에 조국 수석의 흠집을 내고 또 표리부동하다 과거와 다르다 예. 이때까지 네가 얘기했던 거와는 전혀 딴판이네. 예. 너도 어쩔 수 없네. 그렇게 자꾸 생채기를 내면은 결국은 그게 우리 문 대통령 이 국정수행 지지도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크게 작용할 것 같다. 그런 판단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조국을 흔들어서 결국은 문 대통령까지 흔드는 그런 모양새 같은데. 두 그렇죠. 분은 네. 근데요, 저는 아까 조응천 의원님도 야당 시절에 우리가 야당 시절에 누구보다 앞장서서 대여 투쟁을 잘 하신 분인데 이제 여당 의원이 되다 보니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내가 국정 운영을 하는데 능동적인 역할을 하겠다 말씀하셨듯이 저는 뭐 그 교수로서의 조국 교수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서의 조국 수석은 사람은 같지만 역할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역할이 달라졌을 때 그 역할에 맞게 뭐 대응하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뭐 그게 인지상정인 것이죠. 근데 이게 한 번 더 생각하면 이런 거잖아요. 지금 뭐 우리가 또 이후에 이야기해 보겠습니다만 운영위의 조국 수석의 출석 이런 문제. 근데 가령 조국 수석이 출석한다고 치고 말입니다. 조국 수석 출석하고 더 나아가서 뭐 우리 조현옥 인사수석 출석하면 그럼 이제 뭐 추궁하겠죠. 이런 거 문제 아니냐. 근데 그 다음엔 뭘까요? 그 다음은 대통령이 사과해라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렇겠죠. 그럼 대통령이 사과하면 그 다음은 또 뭘까요? 그럼 민주당 니네들도 책임이 있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 다음은 뭘까요? 이 정권은 문제다. 이렇게 가는 프레임의 첫 단추 같은 거예요. 그래서 조국 흔들기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이제 실제로 그럼 조국이 사과했으니까 우리가 국정 운영에 흔쾌히 예를 들면 협력하겠다. 그게 아니죠. 그거라면 뭐 저희도 뭐 조국 수석 출석하는 게 뭐 이렇게 뭐 되게 뭐 엄청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서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기사 조국 수석이 사과했으니 예를 들면 출석했으니 대통령도 그러면 나와라. 이런 식으로 가는 프레임의 첫 단추라는 우리가 명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